자, 역시 제보 사건입니다. 사반 가족분이 지금 승무원, 현직 승무원이신데, 자, 그분이 타셨던 비행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이게 지난 4월이고요. 새벽 3, 4시 사이에 그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가족 단위의 승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족 같은 경우엔 그 노모가 8순이었는데 그 기념으로 베트남 여행을 다 함께 다녀오던 뭐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8순 노모의 자녀들부터 시작해서요. 손주들 또 사위까지 9명 이 규모의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탑승할 때부터 좀 가족들끼리 좀 약간 거칠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화도 내는 듯한 분위기여서 유독 소란스럽긴 했다고 합니다. 자, 뭔가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역시나였어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가족 중에 남성이 있었는데 그 가족 중에 노인분은 80세 노인이기 때문에 이 남성이 뭘 요구했냐면 비행기 타셔보셨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게 되면은 비상구 좌석이 있는데 비상구 좌석은 좀 간격이 넓어요. 저도 옛날에는 비상구를 많이 탔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무원한테 얘기하게 되면 주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비상구 좌석은 비상시에 그 문을 열어서 도와줄 건장한 남성이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팔순 노모가 지팡이를 싣고 다니는데 비상구 좌석을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절을 했겠죠. 요즘은 보니까 일부 여행사에서는 추가요금 받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승무원들이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래서 안 낸다 그랬더니 규정 자체를 이 남성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화가 났는지 비행기 승무원들한테 술을 요구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승무원들이 볼 때 조심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아까 그렇게 행동했는데 술까지 먹으면 문제가 생길 거다 하면서 예의주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슬픈 예감, 불안한 예감은 틀린 법이 없습니다. 뭔가 소위 진상 행동을 할 것 같은 냄새가 좀 나는 상황인데 새벽에 이제 비행기에 가다 보면 새벽 때문에 불을 끕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남자가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제 포착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본 이후로 그 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허. 특히 이제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 들어간 후에 혹시나 뭐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뭔가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승무원 입장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부에 뭔가 반응은 있는데 특별히 들리는 소리는 없었고요. 그 상태로 무려 40분이나 있었고 결국 승무원 입장에서는 이 남성 지금 좀 나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이 결국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저 화장실 간 남성의 여동생을 깨워가지고 오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그랬더니 이 여성이 화장실 쪽으로 가가지고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오빠 빨리 나와 막 뭐 그랬다는 거예요. 자, 당시 상황 제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화장실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막 오빠 나와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막 그 다중지인데 어쩔 수 없이 그 아저씨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화장실에서 쉬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앉아서 핸드폰을 보면서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셨나 봐요. 자리가 비좁으니까 자기는 잠이 안 오니까 그냥 거기서 핸드폰을 보면서 쉬고 싶었던 거겠죠? 자, 뭔가 특이하죠.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진 이 남성 승객의 행동에 제보자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자리 돌아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리 없으신 거예요. 이사님이 또 어디 갔지? 비상구 앞에 누워 계신 거예요. 화장실 그 비상구 앞에 일자로 바닥에 베개 깔고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자는 게 아니라 누워서. 저는 진짜 그렇게 누워 계신 분을 처음 봐가지고 너무 놀라서 이제 일어나시라고 하는데 제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수님, 오 교수님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일단 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뭐 국적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 운영하는 그 회사 비행기를 탄 것은 정말 조상이 도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 비행기를 타고 저렇게 되면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뭐 수갑을 뒤로 채워진다든지 일단 비행기 안이라든가 선박 같은 데서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와 연관돼서 이 승무원이 어떤 일종의 임시적이지만 사법권을 갖다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통로에다가 이 벽에를 갖다가 비고 거기서 휴대폰을 본다? 제가 아까 지게 조금 이렇게 느낌이 저거 민폐 가족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진상의 가장 그 어떤 그 선두에 있는 남성이 바로 이 남성 같은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의식 그리고 이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나중에 말이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욕까지 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 제보자가 아니 그럼 나한테 욕을 한 게 맞느냐라고 하니까 그래 했다라고 또 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보자도 더 이상 이 사람을 상대하기가 어려워서 그 자리를 갖다 피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승무원들 같은 경우도 감정 노동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자기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조카라든가 딸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승무원들한테 XX 뭐 그런 욕을 한 겁니다. 심지어 승무원들 업무 공간까지 들어와가지고 난동을 피웠다는 건데요. 자, 제보자 승무원분이 직접 찍은 영상 보시죠. 두 번째 제가 여기 있다가 사실 있다가 한 번째 들어가고 여기를 갔어요. 이쪽으로 갔거든요. 네? 가다가 제가 너무 사람들끼리 누웠어요. 날 억울한 게 저보고 이렇게 누웠다고 그러잖아요. 저 이렇게 누웠는데 이렇게 누웠다고. 아니 왜 나만 잘못한 거 해가지고 사과해라고 해요? 아니 제가요 사과하면은 모든 걸 다 무효로 처리해줄 거예요. 자, 그나마 좀 상황이 좀 좋을 때만 지금 촬영이 된 거예요. 이미 한바탕 다 지나가고 좀 진정이 됐을 때 찍은 겁니다. 저 짓을 1시간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누웠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누운 거에 대해서 조금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내가 왜 사과해야 되냐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비행기 지금 새벽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여행지에서 한국까지 오는 동안 4시간 동안 사실 많은 승객들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비행기인데 이 안에서 40분가량 화장실 사용하고 비상구 앞에서 누워서 그냥 쉬시고 그다음에 승무원 공간에 들어가서 삿대질 고성의 욕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욕은 안 했다라고 우겼지만 사실 이제 욕을 하신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손님들도 너무 괴로우니까 와서 좀 조용히 해달라, 제발 자리로 가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뭐 아랑곳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또 긴급한 상황에서 그 가족들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고 아, 천안 진짜? 혼자서 와서 좀 말리다 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경찰에 인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정도로 이 정말로 진상 고객이었냐면 같이 가셨던 다른 승객이 진술서 써주면서 저 가족 다낭으로 가는 갈 때 비행기도 내가 같이 탔는데 그때부터도 너무 승객들을 아이고. 괴롭혔다. 다시는 비행기 타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진술서를 썼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왠지 처음이 아닌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이전에 이 폭행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신한테 추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서 어떤 여성에 대해서 폭행한 혐의, 머리를 잡고 5분간 끌었던 그 어떤 행동도 있었는데 이걸 다 합쳐서 항공보안법이 그래도 좀 강하게 처벌이 됩니다.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렸을 때 그거하고 폭행하고 합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벌금 2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오 교수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냥 한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나가서 셉니다.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더라도 조금의 어떤 그 강압적인 그런 어떤 제재가 없으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데 앞으로 뭐 비행기를 갖다 타지 말고 그냥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여러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